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이희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요, 2세에서 7세 아동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 및 매체 활용 독서지도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발달 단계로 살펴본 유아기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발달 단계는 앞부분에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요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들에게 도서 및 매체를 선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선정 기준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매체와 독서 지도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나중에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수업 지도 사례와 수업 지도안 예시 또 독후활동 자료를 뒷부분에 부록으로 많이 실어놨거든요.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조금 양껏 실어놨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업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 단계 아이들과 초등 저학년에게 활용하면 좋을 만한 자료를 많이 예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요. 제가 만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양 같은 엄마, 부품 같은 엄마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10년, 15년 전에 제가 만난 책인데요. 저희 아이가 아주 아기 때 그 놀이기구 같은 거 샀을 때 같이 딸려온 책이에요. 엄마를 위한 지침서 같은 그런 정보글 쪽의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는 중에서 제가 태양 같은 엄마, 부품 같은 엄마라는 그 제목으로 읽은 그 내용이 저의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의 어떤 교육관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하고 외출을 할 때요, 보통 아이들 손잡고 많이 다니시죠? 그런데 눈여겨서 한번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다가 보시면 엄마가 막 바빠서 빨리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는 뒤에 오면서 빨리 안 와, 빨리 와 이러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빨리 오게 퇴근하시는 경우가 계시거든요. 이 책에도 있지만 저도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한 생각 중에 하나가요. 아이가 뒤에서 엄마를 쫓아가면서 보는 세상은 얼마만큼의 크기일까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가려요. 이만큼을 가리고 그 나머지 세상을 보게 되죠. 엄마 엉덩이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딱 키가 그만큼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앞에 안 보고 옆에 세상을 보면서 신기한 거, 호기심 있게 막 보면서 가게 됐을 때 엄마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되죠? 딴짓하고 뭐해? 빨리 엄마 쫓아와야지. 빨리 안 오고 뭐해? 라는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가 앞에 가고 엄마가 뒤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보는 세상은 시야 양껏 보게 되지요. 온 세상을 다 보게 됩니다. 엄마는 뒤에서 아이가 가려진 세상, 아이를 보면서 따라가게 되지요.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오나 안 오나, 내 뒤에 있나 안 오나 확인하느라고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시간이 짧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쳐다보면 엄마가 있고 쳐다보면 엄마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이제 1분 정도 뒤돌아보다가 그다음에 3분, 5분 이렇게 이제 간격이 좀 벌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뒤도 안 돌아봐요. 엄마 어딨어요? 하고 말로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엄마는 뒤에서 아이 앞에 탁 나타나서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가면서 응 엄마 여기 있어.
조심해서 잘 걸어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이가 엄마를 뒤돌아보지 않고서도 아, 엄마는 내 뒤에서 따라오는구나. 엄마 하면 대답해 주니까 항상 있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 그때부터는 아이가 혼자서 안정적으로 이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앞에 가면서 만약에 돌멩이가 있다, 강아지 똥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만 살짝 비켜가지고 지나갈까요?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뒤에 엄마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치요? 그래서 엄마, 자기가 살짝 비켜가고 나서도 엄마 여기 돌멩이 있어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고마워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엄마가 고맙다는 표현하면서 좋은 피드백을 주면 아이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넓은 세상을 보면서 자기가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여기 뭐 있어 설명도 하고 엄마 빨리 오세요 라고 이야기도 하고 조금 더 자기 주도적이 되지 않을까요? 예, 언제까지나 아이와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고요. 아이들에게 가장 해줘야 될 가장 커다란 어떤 임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아이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엄마가 태양 같은 엄마가 아닐까. 앞에 가면서 뒤에 아이를 막 체근하면서 가는 엄마는 부품 같은 엄마가 아닐까. 교사도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태양 같은 교사가 될 것인지 부품 같은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책 한 권이요, 아이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가져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중에는 판매하지 않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또 서론 부분인데요.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책 제목이 나는 책이 싫어 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을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나서 왜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책 표지를 보면 여자아이가 인상을 탁 찡그리고요. 예, 발로 책을 뻥뻥 차면서 주머니에 손을 꽂고 뭔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책 표지, 막 책이 날아다니는 그림이 있고요. 자, 처음에는 책 표지랑 똑같은 그림이 다시 나오죠. 엄마, 아빠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과 너무너무 친한 부모님이세요. 딸 이름이 미나이거든요. 미나는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도 엄마, 아빠가 둘이서만 이렇게 책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재미난 이야기도 많을 텐데 미나는 불만이에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죠. 미나는 형제가 없는 친구라서 고양이와 형제처럼 지내는 애완동물입니다. 근데 고양이 꼬리가 이렇게 디귿자로 꺾여 있어요. 이 꼬리에 대한 아픈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미나가 뭔가 이렇게 밥을 하나 먹으려고, 콘프레이크 하나 먹으려고 해도 식탁을 다 치워야 될 정도로 막 온 집안에 막 책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집입니다. 자, 어느 날 미나가 자기 방에 들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끼는 고양이가 책 위에 딱 올라가 있거든요. 이 책은 뭐냐 하면 엄마 아빠께서 미나 읽으면 참 좋은 책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 둘 사주신 뭐 시집, 동화집, 뭐 외국 동화, 한국 동화는 아니겠죠? 동화책, 시집, 동시집, 뭐 이런 그림책, 이런 종류의 책이 알았어요 하고 막 던지고 쌓아놓다가 그냥 급기야 막 방 안에까지 이렇게 다 널려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고양이가 어느 날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올라갔어요. 미나가 깜짝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고양아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하고 막
쫓아갑니다. 고양이는 떨어져도 다칠 수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상상이 가시나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미나가 막 뛰어갈 것 같지요? 뛰어갔어요. 뛰어가다가 바닥에 책이 막 널려 있으니까 쭉 미끄러진 거예요. 예, 미끄러지면서 쌓아놓은 책이 우당탕탕 다 쏟아졌어요. 쏟아지면서 책이 쫙 펼쳐지지요. 예, 펼쳐지면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펼쳐지면서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현실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상상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책 속에서 온갖 동물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예, 뭐 코끼리도 있고, 그죠? 예, 원숭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다 튀어나와요. 미나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이 동물들이 다 나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살던 대로, 살던 곳에서 하던 대로 동물원 뭐 코끼리는 막 그 접시를 돌리고요. 뭐 커튼이고 뭐고 나만 하는 게 없지요. 집이 온통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미나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 보통 아이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미나가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가 처음 생각해낸 것이 자, 아무 동물이나 집어서 책 속에 막 들어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너 여기가 어딘데 여기 나왔어? 우리 집이야. 빨리 들어가. 그리고 토끼를 한 마리 잡아서 어린이 요리책에 막 집어넣습니다. 예, 토끼가 들어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요리책인데요. 들어가면 요리가 될 건데요. 예, 토끼가 막 안 들어가고 있어요. 미나가 처음에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 해결 방법 1번이 실패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놔둘까요?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집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혼자 있기 때문에 예, 더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생각해낸 것이 자, 두 번째 동물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자 보고 물어봐요. 밀림의 왕자 레오 같은 분위기죠. 예. 너 어디서 왔어? 너네 집 빨리 들어가. 여기 우리 집이야. 그랬더니 자, 얘들이 다른 세계에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미나 말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나도 몰라. 너 저리 가. 나 노느라고 바빠. 라고 하면서 대꾸를 안 합니다. 자, 난감해졌어요. 두 번째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실패하는 순간이지요.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나가 궁리궁리 하다가 아무 책이나 집어들었어요. 집어들고 읽기 시작을 합니다. 미나가 생각해낸 또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책을 막 혼자 소리내어서 읽으니까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책 속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뭐 재미도 있고 이런 어떤 현상이겠지요. 그래서 미나 주변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 미나는 그 동물들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냥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 빠져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자, 읽다 보니까 동물들이 저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 우리 집 같은데 그러면서 야, 나 거기서 나온 것 같아. 나 갈래. 그러고 안녕 하고 한 마리 두 마리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책 속으로 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간 거예요. 미나는 계속 책을 읽었고요. 네, 드디어 마지막 한 마리 귀여운 토끼가 남았습니다. 보내기 싫어요. 예쁘거든요. 예, 그런데 자, 너도 이제 가야 되겠지 하고 마지막 책을 읽어주고 토끼도 떠나보냅니다. 안녕 하고 떠나보냈어요. 예, 드디어 그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놨던 집안에 있던 동물들이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마지막 부분이요. 벌써 깜깜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나가 앉아서 책을 읽고 있네요.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셨는데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라셔서 예, 미나를 쳐다보는 순간 예, 이렇게 하면서 동화책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엄마 아빠가 놀란 이유가 있지요. 예,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었던 거 하나 이유고요. 그 다음에 깜깜해서 불도 안 켜고 집이 깜깜하다 뭐 이런 것도 하나가 이유가 되겠고요. 가장 놀란 이유는 바로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미나가 우리 딸이
그렇게 많이 책을 주어도 거들떠도 안 보던 우리 딸이 엄마 아빠 오는 것도 모르고요. 예, 책을 읽고 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고양이 꼬리 디귿자한 거 제가 빠뜨렸네요. 저기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양이가 그 식탁 밑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식탁에도 책이 너무 많으니까 책이 떨어진 거예요. 고양이 꼬리에 딱 찍힌 거예요. 그때부터 고양이가 꼬리가 디귿자가 됐어요. 책 모양대로. 네, 고양이가 책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했죠. 그런데 미나와 함께 그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동물들이 나오는 사건. 자, 그래서 미나가 책을 좋아하게 되고 고양이도 같이 책을 좋아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잠깐 소개해드린 이유가요. 자, 아무리 좋은 수업안이거나 아무리 좋은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 스스로 독서 흥미를 일으키지 않으면 어떤 유능한 교사도 아이의 어떤 그 독서력 부분을 신장시킬 수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습 동기와 독서 흥미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스로 뭔가 재미있다라는 부분을 인식해서 책을 놀이 삼아서 읽게 되는, 그래서 독서 습관이 형성이 되면 읽지 말라고 해도 입을 써가면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책을 읽게 되는 그런 예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선 인식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발달 단계로 살펴본 유아기의 특성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삐아제와 에릭슨의 경우에서 2세에서 7세 아동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삐아제는 인지발달 4단계 중에서 2세에서 7세의 유아는 전조작 단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셨죠. 전조작 단계에 해당하는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시기 아동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대상을 바라보게 되는 자기 중심적인 특징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요. 언어를 습득한 어린이는 어떤 심상이나 상징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고가 뭘까요? 오로지 모든 생각을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너는 왜 그래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죠. 이때 이 시기의 아동들이 보통은 어른의 사고와 가장 다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 고집쟁이가 되고 타협하기 어렵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라는 인식이 먼저 생겨야지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가능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사고치고 막 이런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될 단계지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안 했는데 얘가 안 한 걸 아는데 자기가 했다고 막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요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혼동해서 내가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믿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른들이 생각할 땐 얘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우겨서 그럴 때 아이를 야단치기보다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릭슨의 사회성 발달 단계에서 살펴보면요. 4세에서 5세 가량의 아이들은 후기 아동기에 접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 자기 스스로 다 알아서 못하지만 자기가 알아서 막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막 못하게 해요. 그죠? 단추를 막 자기가 잠그려고 하는데 엄마들이 답답하고 속 터져서 못하게 하죠. 예. 이것은 뭐 간단한 예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고 조금 이제 아이가 자기가 엄마 내가 할게요. 자기가 알아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은 부분을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아이들이 내가 못해서 그러나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식을 갖거나 수동적인 아이가 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좀 더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를 닦으셔야 돼요. 참아야 되지요. 예. 아이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이야기할 때도 기다려주고 이렇게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단계인데요. 기회를 주면서 또 아이가 성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예.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자신감이 향상되는 예, 그런 단계를 겪으시면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뭐 에릭슨의 사회성 발달 단계에서는 뭐 그 이후에 학동기 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그 후기 아동기만 소개를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 학자들의 예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육과정과 독서력 발달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천경록 선생님께서는 출생에서 유치원 시기까지를 독서 맹학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예, 이때에는 글을 읽기 이전 단계로 주로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에는 아동의 직접적인 경험,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전래 동화, 또 비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는 어린이 프로그램, 그림책, 예, 이런 것들이 언어 발달의 중요 동인이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많이 책을 읽기를 원하시잖아요. 다독을 원하시잖아요. 자, 다독의 필요성, 정독의 필요성 다 따로 있겠지만 이 시기에 한 가지를 다독을 하지만 그게 많이 읽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한 가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혀주는 것도 한 권의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다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권의 책을 뭐 일주일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한 권의 책을 오늘 읽고 내일 읽고 내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접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빠져들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게 어떤 좀 더 정확한, 좀 더 세심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이 마음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별 독서 지도를 저희들이 살펴볼 때 보통 만 4세까지를 놀이 단계로 규정을 할 수 있는데요. 놀이 단계의 아동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책에 대한 즐거운 감정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대해서 즐거운 감정을 갖게 하면 이런 감정들이 평생 책과 놀게 되는, 책과 함께 책을 즐겁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지침, 주춧돌이 된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어렸을 때 욕심내지 말고 책에 대한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고등학교 때 막 책 독서력이 막 높아지거든요. 그때는 어려운 책을 막 읽어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통 어렸을 때 이렇게 즐거운 감정이 없는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 국어 공부하듯이 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은 좋은데 이 독서, 논술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안 돼서 나중에 막
단기간에 안 되니까 막 상담할 때 막 우는 경우도 있고, 예,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예, 제가 하곤 했습니다. 우리 두뇌에서 정서를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영역에 이런 책에 대한 즐거운 감정이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그런 부분은 오래 기억이 되어서 책 하면 공부하는 거, 어려운 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뭔가 즐겁다, 놀이하듯이 한다, 뭐 이런 어떤 그 개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 이 놀이 단계 아동들에게는 책에 대해서 즐겁게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과 친하게 하려면 뭐 그림책 가지고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복적인 동요를 들려주고 따라하게 할 수도 있고요. 동시 운율이 있는 것,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자연과 친해지게 하면서 또 자연에 대한 책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부분도 좋겠고요. 예. 책에 대해서 어떤 독해력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리듬이 풍부한 그림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예, 그런 방법도 중요하겠지요. 아이들이 말하면 막 옆길로 새고요. 좀 말이 논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막 중간에 자르고 다 안 들어주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좀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예, 좀 더 이제 책을 읽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놀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만 5, 6세 정도의 아동들은 실험 단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조금 해독을 하고 아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예, 실험 단계 때는 글자를 알아도 이제 엄마가 읽어주는 거 끝, 네가 책 읽을 수 있으니까 혼자 읽어. 예, 이렇게 하면 좀 흥미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글자를 알아도 계속 읽어줘야 흥미가 지속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함께 읽기 독서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엄마가 읽어주세요, 이런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 이제 요 시기가 지나면 엄마가 읽어줄까? 그래도 아이들이 싫다고 해요. 예, 아이들이 읽어달라고 할 때 충분히 읽어주는,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알맞은 독서 준비로는 단순한 전래동화를 읽어줘서 선과 악의 개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환상문학과 친해지게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예, 그런 또 준비를 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른이 되면 아무리 내가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려고 해도 이상한 상상하게 되지, 이렇게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예, 뭐 순진한, 예, 이런 상상은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환상, 동화 뭐 이런 것도 많이 읽게 해서 환상 문학과 친해지게 하는 것, 현실 세계와 또 판타지로 넘어가서, 예, 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들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책을 읽어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책 속에 들어가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단순히 책을 어떤 사실적인 이해 부분에서 독해 수준으로 읽는 부분이 아니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예, 문제 해결도 하고 비판도 하고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 단계로 책을 읽게 하도록 하는 그 준비 단계가 바로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책을 읽어주는 부분이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인공이 되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등장인물이 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책을 읽게 됩니다. 책을 읽고 나서 야,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얘 왜 이래 답답하다, 뭐, 야, 여기서 왜 가만히 있어, 한 대 때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책을 읽게 되는, 예, 그런 이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뭐 그림책을 둘이서 함께 읽기도 하고요.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또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매체나 뭐 노래나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장르와 책을 연결시켜서 읽게 하는 부분도, 예, 가능한 시기입니다.
아이가 질문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아이에게 대답을 해줄까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즉각 그냥 아이식의 대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엄마 시계가 뭐야? 아니면 엄마 선생님 시계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계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는 기다리지 않고요. 그냥 다른 놀이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나 선생님이 한참 생각해서 시계는 뭐 시간을 나타내는 뭐 단위인데 뭐뭐뭐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는 응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예.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금방 대답을 안 하니까 질문하는 그 횟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운 경험으로 보았을 때, 예, 저도 이런 이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쉽게, 즉각 질문에 대답을 할 것. 그죠? 예. 그 다음에 뭘 그렇게 물어봐 하고 질문 많이 한다고 타박 주지 말 것. 예, 이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주더라도 책을 펴서 문자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예, 문자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예, 그런 이제 독서지도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